안녕하세요. 1월 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태훈선 의원입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상승 주도의 강세 흐름이 연장되면서 양 지수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와 반도체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가운데 외국인의 코스피 현선물 순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2%대, SK 하이닉스는 9%대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이번 CES를 통해서 5세대 HBM 신제품 샘플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는 글로벌 IB의 반도체 분야 최선호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크게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급반등한 영향과 리비안의 4분기 인도량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화장품 업종은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화장품 브랜드 마녀 공장의 사모펀드 인수 소식이 더해지면서 약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발 반도체주 랠리 지속과 트럼프의 관세 축소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 폭스콘의 기록적인 4분기 매출과 분기 전망에 엔비디아가 3%대, 마이크론이 10%대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틀 연속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용 수입품이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측이 이를 바로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에 기대감이 작용했지만 상승폭을 축소해 포드는 0.4%, GM은 3.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하락한 가운데 위안화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보도에 따라서 주요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 역시 관세 관련한 보도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금일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가 3거래일간 11%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 랠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전에 젠슨 황 CEO의 CES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AI 반도체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 역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업황 우려에 부진했던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증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엔비디아발 반도체 랠리가 지속이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그냥 긍정적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주식시장 이슈인데요. 코리아 금융 빅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인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2025년 첫 인덱스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코리아 금융 빅뱅, 그리고 소제목은 잃어버린 미래의 도래와 자본주의 대전환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경기가 부진한 상황, 또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잃어버린 미래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미래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한국은행은 2040년대 한국 GDP 성장률을 0%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30년 뒤에는 성장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이유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출의 구조적인 성장 시대가 끝났다라는 점, 그리고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고 또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 관점에서 기업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 주식시장의 그 주식 표현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구조적 성장주였다면은 지금은 가치주로 전환하고 있지만 주주 환원이 없는 가치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 환원이 없는 가치주를 사야 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쌀 때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을 늘려갈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 주주 환원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미국과 일본의 잃어버린 과거를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파트 3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선례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내수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산업 자본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 그리고 가계 자산의 재편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주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은 BOJ를 통해서 주식 연계 ETF를 대규모 매수한 적이 있었고요. 미국은 퇴직연금 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는 그래서 결론 또는 이제 투자 전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내수 부진 속에서 찾는 기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수출을 확대하는 산업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산업들인데 올해는 군함 MRO 그리고 변압기 전선 쪽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로봇, 우주를 주목하고 있고요. 이제 내수 관점에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외식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 급식, 이제 구내 식당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자본시장 관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법 개정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상법 개정이 된다면 주목해야 할 수혜주를 선별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전략을 고민해 봤습니다. 과거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분쟁의 우려 요인이 상존한다면은 자발적인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업을 몇 가지 추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런 자본주의가 대전환하는 시기에는 증권업의 역할이 항상 부상합니다. 1980년대 미국 투자은행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됐다는 점 참고 삼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코리아 금융 빅뱅이라는 주식시장 그 이슈 자료가 발간되는데 인덱스 자료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을 확대하는 산업인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함 MRO라든지 변압기 전선 그리고 로봇 우주가 될 것으로 봤고 두 번째는 내수 부진의 장기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도 이제 수혜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체 급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법 개정이 될 그런 수혜주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자본주의 대전환의 시기에서 증권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제유가 동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WTI 기준으로 60달러대에서 70달러 초반까지 최근에 유가가 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재고조되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영향으로 좀 주간 4.8%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국제유가 1분기 평균 74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예상 범위 내의 흐름이고 지난 2, 3년간 유지됐었던 60에서 80달러대 그 박스권 내에서는 여전히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의 상승폭이 좀 다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후티 반군 간의 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12월 31일에는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60일간 휴전에 돌입했는데 서로 상대 측이 이제 휴전 합의를 어겼다라는 비방전이 이어가면서 모두 군사 행동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 보셨듯이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로 유가가 이제 과거처럼 100달러까지 좀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 1월 강추위가 좀 전망됨에 따라서 이제 일시적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난방 수요 급증이나 이제 뭐 원유 생산 시설 가동 중단 이런 이슈들이 좀 우려가 돼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좀 가장 주목할 만한 그 원자재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인데요. 지난 3일에는 그 재고 감소량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소폭 좀 하락하긴 했으나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EU로 지나가는 가스관이 올해 1월 들어서 이제 중단된 걸로 인해서 이제 과거의 그 러시아와 EU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이 많이 줄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재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워낙에 지난해부터 좀 예견된 이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가 좀 발표됐는데 전반적으로 11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워낙에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업황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면서 전반적인 세부 지표들이 굉장히 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지표들 개선은 결국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가에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주 국제 유가는 약 4.8% 상승을 했는데요. 중동 진학적 리스크 재고조라든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제재 강화 가능성 등의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한파 전망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가스관 폐쇄 소식도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4분기 에너지 서베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향후 에너지 산업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크래프톤 4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기존 4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7%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크래프톤의 간판 게임인 펍지가 유의미한 트래픽 개선과 높은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8.6% 그리고 4.0%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배경입니다. 신작의 경우 인조이가 3월 28일 얼리 액세스가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 하반기에는 서브노티카2와 아크 등 다양한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6,860억 원, 영업이익은 약 64% 증가한 2,69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2,593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펍지의 스팀 일간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78만 명에서 8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11월 블랙마켓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PC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치의 스킨을 판매해서 트래픽 이탈 대비 매출액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용단에서 특이사항으로는 주식 보상 비용을 현금 결제형에서 주식 결제형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관련 비용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펍지의 모네타이제이션 방식에 있어서 시장의 우려는 이제 피크아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슈퍼카와 아이돌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블랙마켓 등 주요 이벤트들이 2024년에 모두 소진되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들은 2023년에도 진행했던 것으로 페이투윈 방식이 아닌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유저들에게 아이템 판매를 소구했기 때문에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25년에도 판매가 예정된 아이템의 종류나 판매 일정, 판매 방식 등이 유저의 지출 패턴과 게임 진행 호흡에 맞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트래픽 증가와 함께 매출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약 17배 수준에서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돋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래프톤 목표 주가를 기존 4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우수한 게임 능력을 바탕으로 PUBG의 IP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유의미한 트래픽과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약 4%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2,692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견조한 성장 지속되는 크래프톤만 알아봤고 다음은 풍산 4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최용현 위원입니다. 네, 풍산에 대해 투자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19% 하향한 77,000원을 제시합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계약 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0% 하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리가 계속해서 수요가 부진하면서 판매량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납기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풍산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방산 수주를 다시 반등시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2025년에 풍산의 방산은 국내 내수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아마 수익성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시수주 그리고 주요 방산 업체들의 수주 현황 그리고 캐파 증설 등을 감안했을 때 다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풍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를 77,000원으로 약 19%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불이익 가격 하락과 감소한 계약 부채를 반영을 해서 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약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풍산의 주가 모멘텀은 방산 수주 재반등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4분기 영업이익은 847억 원으로 컨센서스는 약 15% 하향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 삼성 E&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네, EPC 기업인 삼성 E&A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7,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불확실성이 집중된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발주 시장 불확실성, 관계사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주주 환원 재개에 대한 결정이 연중 이뤄지지 않은 점이 세 가지가 모두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하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이나 대응이 좀 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 조정의 이 합리적인 우려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삼성 E&A의 시가총액 수주잔고 비율은 평균 0.26배 수준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0.15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EPC 기업들 주가는 잔고가 정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 E&A의 현재 주가 흐름이 다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5조 원, 영업이익 1,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보다는 회사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E&A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7,500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집중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 시장 불확실성, 관계사 투자 감소에 따른 우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 환원 재개에 대한 결정이 아직 연중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가 부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월 하순으로 예정된 실적 발표 시점이 중요한 주가 반등의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KB증권에서는 2025년 상저하고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